포항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 시대 재난위기 근본적 대응을 위한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흰남노 전체 피해 규모 복구 현황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지만은 인명피해가 사망 10분,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간에 장기면 두 언니의 실종자로 집계되어 왔던 분의 시신이 15일 날 울산에서 발견되었고 본인하고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0명입니다. 이재민은 최대 1000여 명까지 갔지만은 현재 13개소에 173명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교량 2개소 붕괴를 비롯해서 현재 1850건의 피해를 받습니다. 현장을 다녀보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은 요즘 이번 흰남노의 피해의 특징은 피해의 큰 피해를 입었는 지역의 하천이 제방이 연이어서 쭉 붕괴 또는 유실되든지 또 이렇게 뚫린 제방이 쭉 이렇게 곳곳에 아주 거의 붕괴 수준에 아주 다발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그 폭우에 의하면은 제방이 한두 곳에 붕괴되고 마는데 이번에는 거의 수십여 곳이 한 개 제방마다 다 그런 특징으로 저희들은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9,432건을 비롯해서 상가 약 5,100건에서 한 24,000여 건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포스코를 비롯해서 총 390개소입니다. 피해 금액은 1조 7,850억 원이지만은 계속 잠정 집계상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1, 2, 3차 하청업체 피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 또 조선이나 자동차 등과 같은 연관 산업 피해를 감안하면은 환산이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현재 그 정확한 피해 내용과 이게 액수 등 산정은 중앙조사단에서 내려와서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복구 현황입니다. 공공하고 사유시설이 91.4%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응급복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집안에 있는 침수된 못스러운 가재도구 또 각종 폐기물 이런 또 흙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장판과 벽지 등을 드러내면은 복구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은 좀 체감도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소하천이라든지 농로나 이런 데는 각 38.6%, 52.9%처럼 복구가 아직까지 많이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실생활에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49,000명, 약 5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현재까지 동참을 해줬습니다. 군인도 37,000명, 공무원이 한 14,500명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손길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성금을 121개 기관, 단체, 개인 등에서 128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피해에 좀 더 이렇게 좀 도와주려면 더 많은 성금과 물품 기부가 있으면 큰 힘이 되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피해 지원의 실질적 지원과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간의 그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6일 수해 이튿날 바로 9월 7일 날 대통령께서 포항을 방문하고 그날 즉시 저녁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국토부, 행안부, 중기부, 환경부, 산자부 장관들이 다녀가셨고 기타 부처의 여러 관계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교부세 64억 원을 교부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장비를 동원한다든지 기타 응급 복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많은 국회의원께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주민들을 만나면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 또 실질적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께 적극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주택의 경우에 침수 200만 원, 반파 800만 원, 전파 1600만 원으로 이게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주택 20, 30평 기준으로 장판하고 도배하는데 재료값만 1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200만 원이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 기준 200만 원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기라든지 여러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피해 복구에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한 배 이상 올려라. 배 이상 올려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뭐 침수 같은 경우에 현행 200만 원에서 400 이상, 또 반파 같은 경우에 800에서 2500 이상, 전파 같은 경우에 1600에서 5000 이상으로 올려도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해구호협회나 이런 데서 지급하는 그 의원금 이런 것은 별도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도 상가 같은 경우에 현재 없습니다. 다만 도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도 플러스해서 국비와 도비와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큰 냉장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2세대가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전자기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상가의 경우에도 굉장히 큽니다. 물건을 제외하고서라도 다시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중앙정부와 우리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주택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지급도 일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침수주택에 대해서 200만 원씩 우선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동주택의 변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그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나 공사,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나중에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조례의 근거를 한도를 높이도록 1억에서 5억으로 높이도록 하는 조치도 의회와 함께 협의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업체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 금액이 굉장하고 차액도 많이 납니다. 근본적인 보호의 틀, 보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경상북도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산자부 장관이나 또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 통해서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고 관련 서류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내주 중에 서류를 산자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산자부에서 한 1개월 이내에 심의해서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속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선제 대응 지주로 지정되면은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26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이 지정이 되고 산자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연계 사업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재정적 혜택 또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다시 사기를 내서 각종 장비도 갖추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재예방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종합 계획과 관련해서 필요성과 또 흰남노 사례를 분석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도시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응 또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종합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의 양상이 기후변화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급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강우량이 점점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강우 일수는 감소되기 때문에 집중 폭우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해서 포항도 재난 발생 양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 태풍 발생 빈도가 2.6배 약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우량도 1.4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포항이 연간 해수면이 3.9mm 약 4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4cm입니다. 그 해수면 상승 속도가 우리나라에서 포항이 가장 높은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흰남노의 영향과 또 새로운 방제 정책 방향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할 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가 태풍이 예상된다 했을 때 그 바로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를 본 것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포항과 경주 외곽입니다. 특히 공장이 밀집해 있고 주거가 밀집해 있는 곳은 우리 포항이 집중타를 입었습니다. 동해면이 541mm, 오천이 509.5mm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이거 시우량도 동해가 116.5, 오천이 101mm라는 기록적인 시우량입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특히 태풍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9월 6일 오전 3시부터 7시 이 골든타임 4시간 동안에 오천이 354.5mm가 내렸습니다. 동해가 374.5mm가 내렸습니다. 포항 기상관측소 확률 강우량으로 비교했을 때 이 4시간 강우량은 포항의 500년 빈도인 189.6mm를 2배 가까이 상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천재지변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만조 수위가 원래 37cm로 예보가 되었는데 실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 만조가 최고가 142mm였습니다. 1m 이상 더 실적 조위가 높아서 더구나 거기다 플러스 파도로 생각하면은 바닷물이 높아진 가운데 강물이 바다로 차고 나가지 못하는 오히려 역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를 더욱더 상류 쪽으로 키웠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태풍 예니가 왔습니다. 태풍 예니의 특징은 시내의 경우에 2일간 강우량이 611mm였습니다. 여기에서 최대 시우량이 시내가 92.7mm였습니다. 오천이 최대 시우량이 59mm였습니다. 그저께 포스코에서 611mm였다고 포항시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 국회의원 왔을 때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현재 우리가 확인한 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가 92로 최대고 오천은 59로 오히려 적었다. 현행하고 반대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가 상대적으로 오천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니 때 시내가 전체 대잠동이 터지고 대잠못이 터지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천에는 피해가 그만큼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풍 예니하고는 다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천읍의 또 강우량도 611mm가 1룩의 강우량으로 포스코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2일간 시내 전체의 강우량이다. 시우량하고 틀리다 하는 것을 짚습니다. 오천읍의 2일간 강우량 중에서 특히 30일 날 11시경에 최대 시우량이 그 98년도에 59, 아까 말씀드린 59고 오천의 2일간 집중 강우가 없었습니다. 또 해수면 상승도도 당시에 56cm 내지는 60cm여서 냉천 범람이나 이런 어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전문가들이 종합 진단을 하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단기 집중호우가 내린 이런 흰남노로 인해서 하천이나 빗물 펌프장이나 또 배수로 등과 같은 현행 한 2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이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한 방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빈도 기준에 의뢰한 대비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도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특히 포항은 이번에 피해를 보듯이 포스코와 철강산단과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을 가지고 있는 공단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또 시민들이 바다와 인접한 곳에 대거 거주를 하고 강주변에도 대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진단과 전문가들이 하는 안전진단과 그에 근거한 종합계획을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전반에 대한 이번 흰남노 사태와 또 관련된 모든 그러한 현재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 용역을 약 100억 원을 들여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방제를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기관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산업단지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전문가, 시민, 행정, 또 포스코를 비롯한 모든 기업체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기관 산업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튼튼히 함께 힘을 합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에 대해서도 또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나 국토부나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5,4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강과 또 우리 형산강이나 국가하천 이외에도 냉천과 같은 지방하천 또 소하천 일대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복구 계획을 방제 계획을 세워서 하천 범람을 재발할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지대인 대송 제네리 그다음에 청림동 청림 1통 약전 1리 도구 3리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제네리 1200세대 침수 가구를 비롯해서 집중 침수를 받은 1500여 세대가 앞으로 침수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해서 대단지 조성을 해서 거주하거나 특별한 방제 계획을 세운 그러한 그 가운데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LH를 포함한 중앙정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징이 우리가 경주하고 경계로 봤을 때 산악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 최고 능선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 능선을 봤을 때 경주 동쪽 그 능선에서 동전 쪽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서쪽까지 만약에 내려서 경주 지역에 강운항이 급증했으면은 우리가 형산강에 홍수경보가 몇 차례 내렸습니다만은 형산강이 범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도 했었습니다. 해서 이 우리가 방제 계획을 세울 때 획기적인 방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강남이 장기니까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른 지역에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어서 그 강서 지역, 양천 지역 이런 데는 이번에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포항도 도시 외곽을 흐르는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1조 3천억을 들여서 만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만은 지방 거점 도시 중에 굉장히 거주 밀도가 높고 또 포스코와 철강산단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심 저류지를 도로나 하천이나 도로 지하나 또 학교 운동장 지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심 저류지를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빗물 펌프장도 현재보다도 훨씬 더 대응 빈도를 높여서 지금보다 배 이상 높여서 그 빗물 펌프 대응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20년도 설계 비준을 대폭 높이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빗물 펌프장을 많이 늘렸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한 10개소 정도 빗물 펌프장을 늘렸습니다. 또 저는 대응비도 한 800% 정도 늘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수면 상승에서 보다시피 그로 인해서 죽도, 송도, 해도, 중앙동, 상대동이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해서 이 연안 침수 위험 지역에 앞으로 하천 하류 지역을 포함해서 차수벽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높이에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봤을 때 총영장 한 60km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조 2천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산강이나 국가산단을 보호하고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자문단 구성을 해나가겠습니다. 해서 기후변화 방제대책 또 도시안전계획을 적극적으로 하는 뒷받침 기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등과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전반적인 이 도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한다든지 침수 취약 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등의 재난 대응 사업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 등과 같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해안도시에 대해서도 방제사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 하는 이유를 연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 안전도시 추진 로드맵은 올해 하고 내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고 내후년 2023년부터 25년 사이에 초기 관련 필요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2025년, 2035년까지는 우리 최대한 국가의 어필해서 국비를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은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또 산업단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또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명피해나 국가적인 피해가 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와 산업이 더 이상 재난으로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의 재난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응 수준을 높여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관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도시 종합계획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면을 보고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게 전체적인 침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 경계잖아요. 경계인데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능선입니다. 능선에 이 동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온 겁니다. 동부 지역에 이쪽에 지금 그중에 특히 형산강 이남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경주는 이 능선 동부 쪽으로 한 210 얼마인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형산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m 정도밖에 여유가 남지 않을 정도로 홍수 경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비가 더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 9월 6일 날 태풍이 있었는데 9월 5일 날 아침에 해병사단장을 포함한 유관기관장 조찬 회의를 하면서 해병대는 보트를 출동 대비해 주시오. 보트에
누가 탈 것이고 지휘자가 누구고 작전 이동로가 어디까지인지를 다 검토해서 출동하면 바로 출동하도록 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기상청의 기상을 예보로 봤을 때 흰남노와 같은 사태가 많이 미쳐서 형산강 범람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 도심 중앙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문제되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서라도 구조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만에 하나 0.1%의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형산강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형산강과 그 다음에 우리 대송 제네리가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칠성천, 그 다음에 특히 냉천, 또 동해의 지바오천 이런 것 등 전체를 고려한 대배수로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산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산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대배수로 터널을 전문가들과 용역하에 적정한 지점에 해서 우회로 빼서 형산강의 유입 수량을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또 북쪽으로도 우리 쪽에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배수로 터널을 형산강 강물을 일부 빼는 것과 함께 이 산악지역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도심을 침수될 수 있는 물을 우회에서 뺄 수 있는 북쪽의 대배수로 터널도 하나 다 만들어서 국가 기관 산업과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또 도심 중앙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물터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차수벽입니다. 강둑을 높이든지 이 차수벽, 이동 차수벽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해안가,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우리 지역에 많은 하천 주변 범람이 예상될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로 밑이라든지 학교 밑에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걸 줄이고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 여러 가지 건기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계획입니다. 항사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항사댐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하루에 집중 강우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하루에 흘러나가는 통수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천에 냉천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천이 쭉 이렇게 흐르다가 우리 냉천에서 급격하게 우측으로 끊깁니다. 그리고 하천폭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원래는 강물이 이렇게 포스코를 이렇게 거의 직진하다시피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회로 만들면서 강폭도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해수면이 1m 이상 올라갔으니